근데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I-9이 뭔지도 몰라. 주로 판사가 범죄가 주로 없고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 전문 변호사 김미철입니다. 요즘 이민국 당국의 조사 및 당속이 많이 증가하면서 특별히 많은 고용주들이 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고용주들인가 하면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우리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면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뭐 때로는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는 물론 법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도 고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또 법적 신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비즈니스가 그런 사람들 없이는 돌아가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고 어떤 대체 방안이 필요한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I-9이라는 것은 이 노동법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이 사람을 신분을 확인하고 채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3일 안에 이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폼을 작성할 때 물론 이 사람의 인적 사항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분의 신분 서류를 다 확인해야 돼요.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노동허가가 있는 자인지 아니면 비이민 비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지 그걸 하고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적고 또 우리 고용주도 사인하고 그리고 종업원도 사인하는 그래서 그것을 3년간 그분이 해고되든 안 되든 3년간 그것을 관리 보존하라는 게 지금 I-9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실 고용주가 그것을 확인할 책임은 없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그걸 확인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서류 위반자인가 아닌가 하고 그냥 사람을 보고 그냥 판단해서 이거 당신 소셜 시큐리티 가짜 같아 하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받아줘야 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것도 I-9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월급만 보고 소셜 시큐리티 다시 바꿔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받아줘야 돼요. 일단 내가 good faith를 갖고 이 서류면 받아줘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갖고 텍스를 보고를 하면 IRS에서 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 이름으로 한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 이름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미스매치 레더를 받습니다. 그런 고용주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걸 받으면 그때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 안 맞으니까 바로 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분을 해고할 계획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IRS 그게 들어가니까 IRS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일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대로 혜택을 계속 쌓이고 있는데 매치가 안 되면 당연히 날라오죠.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는 급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보여주고 우리가 이민 단속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급습을 하려면 너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판사의 영장도 다 필요하고 체포영장, 수석영장 다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합니다. 경찰 그냥 진짜 큰 경찰차도 오고 그 아이스 요원 차들이 꽉 오고 헬리콥터도 뜨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큰 오퍼레이션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에 급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급습을 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걸 확인하셔야죠. 진짜 그분들이 체포영장이 있는지 판사가 사인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수색영장이 있는지 그게 확인되면 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습을 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물론 주인 그 사람들 신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확인 안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체포합니다. 이제 불법 체류자 있는 사람은 당장 체포해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주인에게 이제 이런 사람을 불법적으로 하야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벌금을 매길 거다 하고 Notice of Intent to Fine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법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묻는 게 급습을 하더라도 사람들 잡아가고 난 다음에 I-9 그걸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I-9을 잘 준비했다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I-9을 잘 해놓는 게 아이스 기습에 대한 것도 잘 대처하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특별한 인사 담당자가 없잖아요. 인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는데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사람 인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오너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게 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이 스몰 비즈니스는 많은 문제가 그래요. 그냥 아이스가 그냥 기습을 하는 그 경우는 경쟁업체에서 고발하거나 그죠? 그리고 오늘하고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그 직원이 아니면 해고당한 직원이 아이스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가 직접 대하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인사 관리자가 좀 중요하다 봅니다. 중간에서 잘 대화하고 해고시킬 때도 잘 좋은 방법으로 해고시키고 그죠? 좋게 일을 끝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죠? 잘 대우해주고 물론 또 부당하게 해고하지 마시고 인사 관리가 참 제가 보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큰 컴퍼니들은 기습당하고 하지만 스몰 컴퍼니들은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누가 보고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I-9 요청을 받거나 인스펙션 요청을 받거나 그럴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인사 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인사 관리 담당자가 그 I-9을 잘 준비해 놓고 챙겨 놓는 겁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I-9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I-9을 하는 겁니다. 양식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법적인 지분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고 그분이 어떻게 만들어 오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good faith로 받아줘서 해놓는 거예요. 그 I-9을 위반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일단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서류를 보고 해놓은 거예요. 또 그걸 못할 사람이면 해고할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good faith defense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서류를 갖고 왔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건 가짜라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믿어주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good faith라고 그래요. good faith reliance가 있으면 주인한테는 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짜 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인이 일단 그렇게 인사관리자를 통해서 다 해놓는 거예요. 고용주에서 정말 중요한 분은 이분들을 취업 이민해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법이지만 취업 이민 중에 절차에 있다. 그게 있으면 I-9을 위반하도록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내가 법적으로 해줄 계획이 있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고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주 벌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시 계통에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됐어도 취업 이민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취업 이민해 줄 수 있는지 그건 이민 변호사하고 상담해야 되겠죠.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그걸 또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도 안 해놨으면 그 안 한 데 대한 벌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양식을 또 오류로 잘못 기록해도 벌금이 있고 양식을 안 한 거에도 벌금이 있고 그 관리를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 안 한 것도 벌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큰 벌금은 불법 체류자를 의도적으로 고용한 거에도 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당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벌금도 맞지만 직원들이 더 이상 그때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비즈니스 운영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하고도 좋은 관계 가지시고 직원들하고도 좋은 관계 가지시고 손님들하고도 좋은 관계 가지시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는 그렇게 사건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 관리 정당하게 잘 하셔야 되고 좋은 대우 하셔야 되고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이럴 때 또 이런 관계로 해고할 때도 내가 할 수 없어서
법적인 준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좋게 이야기하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스몰 비즈니스 오너인데 내가 불법 체류자였다. 물론 그렇게 되면 추방 신청됩니다. 첫째 차가 일단은 추방 신청이 돼서 이제 디텐션이 돼요. 여기가 감금되는 겁니다. 대부분 범죄로 이렇게 감금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아이스의 디텐션 센터에 안 간 경우는 반드를 정해줍니다. 뭐 반드가 좀 높아요. 적어도 최소 3,000불 내지 10,000불까지 반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금된 지 이틀 안에 아이스에서 반드를 정해줘야 돼요. 안 정할 수도 있어요. 안 정하면 그때 이민 변호사를 찾아서 판사에게 반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어링이 이루어지고 그 히어링 때에 반드가 되면 주로 아무 범죄가 없으면 반드를 주로 해주는 편입니다. 예, 그 반드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사회의 위험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만 도망갈 사람 아니다. 추방 절차에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되면 뭐 소금의 금액으로 반드를 정해주면 반드를 내고 나와서 반드를 내고 나오면 이제 이민법정에서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민 변호사하고 가서 이제 뭐 구제할 길이 있으면 구제할 길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그러면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누가 페티션 해놓은 게 있거나 그럼 구제할 길이 있으면 이제 구제할 길이 있다 그러고 그에 대한 이제 추방 재판을 받는 거죠. 정말 구제할 길이 전혀 없으면 이분의 어떤 도덕적인 품성과 또 사회에 기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추방 신청한 것을 우리 판사나 검사의 아량으로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게 다 안 되면 결국은 잘 안 되면 자진 출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를 내고 나오고 이민법정 잡힐 때까지 한 1년이 걸려요. 반드가 안 되면 문제예요. 가장 문제는 이런 분들이 뭐 음주운전하다 걸리거나 또 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이슈로 걸리거나 그렇게 걸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스에 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를 받아도 반드가 더 높고 반드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누가 알아서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반드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면 뭐 일주일이면 다 나와요. 반드 내고 나오고 반드가 안 정해지면 우리 이민법정을 통해서 반드 신청하고 반드를 신청하면 2주 안에 히어링이 잡힙니다. 그래서 주로 판사가 범죄가 주로 없고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생각하면 반드를 잡아줘요. 그럼 내고 나와서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